어느새 MCU가 다시 진행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으로 MCU에서 가장 중요했던 두 영화 인피니티 워와 엔드게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우리가 놓쳤던 디테일들을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너무 미세에 알아채기 힘들었던 녀석들만 꼽아보려 합니다. 우선 오늘은 인피니티 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피니티 워는 파괴되고 있는 아스가디언 함선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함선의 끝부분을 보면 원형 형태의 물체가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토르, 배너, 그리고 발키리가 라그나로크에서 훔친 사카하르 행성의 우주선이랍니다. 즉, 타노스는 항상 절반만을 죽이기에 발키리를 포함한 나머지 아스가르드인들은 해당 우주선으로 탈출할 수 있게 허락한 것이죠. 이후에 헤임달이 헐크를 지구로 보내자 닥스와 웡은 깜짝 놀라 그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때 자세히 보시면 일상복에서 소설어 복장으로 순식간에 닥스의 옷이 바뀐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전의 상황을 느린 배속으로 보시면 닥스는 공중부양망토가 자신을 감쌀 때 마법을 사용해서 복장을 바꾼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들은 토니까지 소집해 대화를 나누는데요. We swore an oath to protect the Time Stone with our lives. And I swore off dairy, but then Ben & Jerry's named a flavor after me, so... A hunk of Hulk burning fudge is our favorite. That's a thing? 여기서 벤앤제리는 실제로 존재하는 아이스크림 브랜드이며 이후 엔드게임에서 헐크가 먹는 아이스크림이기도 하답니다. 토니는 이 와중에 닥스를 디스하기도 하는데요. What is your job exactly besides making balloon animals? 여기서 동물 풍선을 언급한 이유는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닥터 스트레인지 홍보 당시 지미 키멜 쇼에 나가 동물 풍선을 아이들에게 만들어준 과거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현실과 영화를 연결지어 넣은 개그인 것이죠. You suck. 블랙오더가 지구에 도착하자 히어로들은 다 같이 그들을 상대합니다. 이때 토니는 처음으로 나노 슈트를 선보이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쓰고 있던 선글라스까지 흡수해 슈트의 일부로 만드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싸움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잠시 후 컬 옵시디언에게 토니가 밀리자 웡이 나서서 이를 해결해 주는데요. 보셨다시피 이때 옵시디언은 팔이 잘렸기에 최종 전투에선 로봇 팔을 달고 나온답니다. 또한 토니는 옵시디언에게 풀려나자마자 닥스를 향해 날아가는데요. 출력이 조금 부족하자 부스트 모드까지 활용합니다. 이때 그의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부스트 모드 실행 전에 이미 프라이데이가 준비 중인 것이 표현된답니다. 이렇게 토니와 피터가 닥스를 구하기 위해 우주로 향한 사이 가오갤 역시 우주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뒷배경에 집중해보시면 멘티스가 스타로드의 명령에 따라 최대한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답니다. 이후 우주에 떠다니는 토르를 구해내고 가오갤은 그에게 상황 설명을 듣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그를 경계해야 했기에 토르가 일어나자 스타로드와 가모라는 본능적으로 무기에 손을 가져다 댄답니다. 토르 팀과 헤어진 후 스타로드 팀은 리얼리티 스톤을 위해 노웨어로 향합니다. 하지만 리얼리티 스톤은 이미 타노스가 한 발 앞서 손에 넣은 상태였는데요. 제작진은 사실 이러한 점을 미리 관객들에게 알려줬었답니다. 여기 노웨어에 제트기가 들어서는 장면을 보시면 행성의 표면이 빨간색으로 빛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타노스가 이들이 도착하는 순간에 리얼리티 스톤을 사용한 것을 표현한 것이랍니다. 즉, 이때부터 이미 타노스의 가상현실이 시작된 것이죠. 타노스의 가상현실을 표현한 디테일은 부녀 싸움에서도 이어집니다. 여기 가모라가 가상의 타노스를 찌르는 씬을 자세히 보시면 타노스는 피범벅이 되지만 가모라의 칼에는 피 한 방울 묻어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허공을 가른 칼이기에 당연하게도 묻을 피가 없던 것이죠. 결국 나머지 멤버들까지 모두 제압당하자 가모라는 다시 타노스에게 끌려갑니다. 이후 가모라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I always hated that chair. 이에 타노스는 의자에 앉지 않고 계단에 앉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심으로 딸을 사랑하기에 그녀의 의견에 존중을 표한 것은 물론 그녀 앞에선 왕이 아닌 아버지이기에 왕좌에 앉을 필요가 없던 것이죠. 그 사이 토니와 피터는 에보니모에게서 닥스를 구해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끼어드는데요. 이때 화면을 느리게 재생해보면 폭탄이 터지기 전 피터와 토니가 헬멧을 착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갑작스런 폭발에도 부상이 없는 이유죠. 이후 이들은 큰 오해를 하고 말싸움을 나눕니다. Do it. You shoot my guy and I'll blast him. Let's go. Do it, Quill. I can take it. 그런데 이때 드렉스를 겨냥하는 토니의 무기를 보시면 영화 에일리언의 괴생명체 형태와 매우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피터가 이전부터 토니에게 계속 에일리언을 언급했기 때문이며 Okay, you ever see this really old movie Aliens? 나노슈트는 토니의 상상대로 무기를 만들기에 피터 덕분에 무의식적으로 에일리언을 떠올린 것이랍니다.
또한 이때 닥스의 손을 보시면 계속해서 부들부들 떠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아시다시피 사고로 인해 겪은 부상 때문이며 그 이후부터 베네딕트는 지속적으로 손을 떠는 디테일을 표현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어벤져스가 힘을 모으는 사이 타노스는 가모라를 데리고 보르미르로 향합니다. 그리고 레드스컬을 만나자 타노스는 무의식적으로 가모라를 방어하며 자신의 뒤로 보내는데요. 이는 자신의 딸을 보호하려는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한 디테일이랍니다. 어찌됐든 타노스는 가모라를 희생시켜 소울스톤을 얻게 되고 그 사이 지구에 있는 어벤져스는 와칸다에서 블랙오더를 상대하는데요. 이때 로드의 워머신 슈트를 보시면 마크 4로 업그레이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직전에 쓰던 마크 3 슈트가 11호 때 박살났기 때문이죠. 이렇게 와칸다에서 대규모 전투가 벌어진 와중 타노스는 타이탄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가오갤 멤버들이 제압당하자 닥스는 그와 1대1로 붙게 됩니다. 닥스는 초반엔 꽤나 선전하지만 분신술이 깨져버리며 제압당하는데요. 이때 타노스가 진짜 닥스를 알아챌 수 있던 이유는 소울스톤과 파워스톤을 동시에 사용했기 때문이랍니다. 소울스톤으로 영혼이 담겨있는 육체를 찾은 뒤 파워스톤으로 나머지 분신들을 날려버린 것이죠. 타노스는 토니와도 1대1 대결을 펼칩니다. My only curse is you. 이렇게 토니는 유도탄으로 첫 공격을 펼치는데요. 유도탄이 발사되기 전 토니의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이미 미사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당연히 토니는 타노스의 상대가 되지 못했고 결국 모든 힘을 끌어모아 마지막 공격을 해보는데요. 이 씬에선 타노스가 그저 건틀렛을 방패삼아 토니의 리펄서를 막고 있는 듯해 보이지만 사실 파워스톤을 이용해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랍니다. 이는 건틀렛을 감싸는 보랏빛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토니에게 천천히 다가간 타노스는 이후 그에게 치명상을 입힙니다. 그런데 이때 타노스와 토니의 구도가 매우 익숙한데요. 이는 아이언맨 1 때의 위기 상황 구도를 그대로 재현했기 때문이랍니다. 타이탄의 어벤져스를 모두 무찌르고 와칸다에 도착한 타노스는 비전의 마인드스톤까지 손에 넣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남자에 의해 잠시 멈춰지는데요. 문제는 토르의 실수로 인해 타노스가 스냅을 튕겨버렸다는 점이었고 자신의 목표를 이룬 타노스는 그대로 사라져버리죠. 이때 타노스의 상처 부위와 건틀렛에 집중해 보시면 모든 인피니티 스톤의 색이 빛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타노스가 인피니티 스톤을 전부 사용해야 할 정도로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는 점을 표현한 것으로 스톤브레이커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디테일이랍니다. 타노스의 스냅으로 인해 결국 우주의 절반이 먼지가 돼버리고 이러한 비극은 닉 퓨리조차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마블은 영화의 엔딩인 해당 장면에조차 디테일을 숨겨뒀었답니다. 바로 퓨리의 뒤에 있던 차량이 인피니티 회사의 차량인 것이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인피니티 워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미세했던 디테일들만 골라 소개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디테일이 가장 놀라우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엔 엔드게임 속 미세한 디테일들을 꼽아볼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